지금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를 이어나가되 추후에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증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우리가 좀 안심해도 될 만한 상황인지, 혹은 만약에 위기가 닥친다면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잘 담아 나가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로 간밤이었죠. 미국에서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결국 미국의 이제 30년물 금리가 이제 5%를 재돌파하면서 공화당의 이제 감세안이 미국 재정 적자를 이제 좀 키우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국채금리 30년물이 거의 금리가 5%를 이제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공화당 이제 감세안이 미국 재정 적자를 이제 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 차원에서 경기 부양을 시키는데, 특히 이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재정 적자를 유도해서 이 경기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트럼프 정권 하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세금을 들 걷고 그 다음에 인프라 정책을 통해서 돈을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해서 이제 갖춰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세금을 들 걷는다고 하면은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거라는 거는 누가 이제 보더라도 알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하더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의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듯이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 우려가 이제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에 반사되는 이제 그 악영향으로서 재정 적자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이제 좀 위험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재정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 불균형이 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을 거라는 요인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 안에서도 감세 법안 중 하나 이제 주 지방세 공채 SALT 규모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공제는 1만 달러 상한이 이제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좀 계속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완화해야 된다. 이제 세제한 과세 소득을 이제 줄여가지고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SALT 규모를 가지고서 늘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과연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줄일 것이냐, 그리고 이제 한도를 늘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은 현재만으로도 이 부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감당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크게 이제 올라버리게 되면 재무적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겠고요. 미국 국가에 대한 재무적 신뢰도가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이제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다시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좀 흔들릴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대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요 위축, 거기에 따른 이제 경기의 이제 침체,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금 가격도 올라갔고, 실제로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썼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안전한 일본 국채 역시 이제 신화가 흔들린다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년물 입찰률이 이제 최저로 뜨면서 쇼크가 났고, 금리 역시도 이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국가 부채 비율도 상당수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그러한 국가인데, 이러한 국가들이 계속해서 재정적인 부담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모습이 연출되다 보니 전 세계 시장 자체가 이게 경기가 어렵고 재무적으로도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미노로 글로벌 경기가 좀 쇼크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정책은 이제 잘못됐다. 대통령 작심 비판을 이제 젠슨 왕도 중국 수출 통제에 이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의 관세발 쇼크가
도미노로 이제 다시 또 미국으로까지 퍼져오고 있고 불경기 모멘텀으로서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통해서 마가 정책을 이제 진행한다라고는 했지만 그로 인한 이제 나비 효과가 불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젠슨왕도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수출 통제하면서 현재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돌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제 젠슨왕은 중국 놓치면은 수치다. 지금 미국 수출 통제 실패다라고 이제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의 수출 통제를 좀 풀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미국 입장은 뭐 완연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는 없다. 좀 이런 입장이라 사실 이게 경기로서 타격이 오지 않겠느냐. 빅테크 기업들도 여기에 따른 이제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뭐 하지만 이제 지금 투자 자체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뭐 애플 전 디자이너가 설립한 AI 기기 스타트업을 이제 9조 원에 인수하면서 AI 기업들 간의 M&A라든지 투자 역시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관세발 불경기가 크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타격을 입힐 걸로 우려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최근까지는 관세 우려 때문에 소비를 땡겨 쓰다 보니까 소비가 좀 선방을 하는 모습도 덜어 보이기는 했었는데 작년 연말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또다시 그 관세를 우려해가지고 땡겨 쓴 소비가 사라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나비 효과로서 소비가 크게 침체될 수 있겠죠. 미리 땡겨 썼으니 뒤에는 더 쓸 돈이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관세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되게 되면 소비는 훨씬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월급이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소비만 이제 늘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월급이나 소득도 올라가야 이제 소비도 같이 늘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 소매업체 타겟 같은 경우에도 관세랑 DEI 중단에 따라서 매출 감소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제 경기가 또 안 좋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연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려해서 미리 이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9월까지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 시장도 위험한 거 아니냐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 모멘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매도하면서 떠나갔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제 매도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포인트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이제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제 대세 상승은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걸로 기대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를 이어나가되 추후에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선이라든지 각종 종목들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나 로봇 제약바이오가 또 강세를 띨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눈여겨 보기에는 로봇이나 제약바이오가 장기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요즘같이 시장이 흔들릴 걸로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현금을 쓰거나 종목을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잠시 좀 호흡을 내려놓고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만약에 증시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번 증시가 흔들리면서 연준의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가 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마지막 파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눈여겨봤을 때 오히려 지금의 하락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랠리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이제 급등을 노리는 저가 매수세를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AI 산업이 이제 또 확장된다라고 하면 원전이라든지 이제 전력 인프라도 한 차례 또 추가적인 랠리를 보여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즈나 전반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이제 좀 저점을 딛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신약 승인이 까다로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신약 승인이 까다로워진다라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승인이 까다로워지면 새롭게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진출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허들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허들이 높아지게 됐을 때 기존에 미국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 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경쟁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니까요. FDA 승인 조건도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미 미국에서 FDA 승인을 따내고 통과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훨씬 더 특히나 이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이슈로 호재로서 작용하면서 급등했는데, 아무래도 시장도 좋지도 않고 이제 신고가 영역에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모멘텀이 서서히 이제 또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뭐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SK바이오팜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얘기하는 알테오젠, 뭐 리가캠, ABR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HK 이노엔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임상 통과를 했죠. FDA 승인이 떨어졌죠. 그래서 FDA 승인이 떨어져서 사업을 영위하는 뭐 HK 이노엔뿐만 아니라 뭐 고영이라든지 이런 뭐 의료 로봇들도 앞으로 미국 진출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이익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인하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바이오시밀러 쪽도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의료나 제약바이오 쪽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또 기대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포인트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시황이라든지 증권 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꼭 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텔레그램 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어요. 100% 무료고 비밀번호도 없고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니까 꼭 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여러분들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제작해서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